타협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야금야금 러시아 편을 들며 신경을 긁던 중국이 최근 우크라이나 근방에 중국군을 보낸 사실이 발각되었는데요. 경제 지원만이 아니라 러시아군과 함께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내심은 한계를 보였는데요. 선을 넘은 중국을 향해 강력한 제재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처럼 몰락할 처지에 놓인 중국. 대체 우크라이나 근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불빛도 없는 깜깜한 새벽. 정적으로 가득 찬 새벽의 고요함을 가로지르며 트럭이 시끄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한 대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가 도로를 달리며 어둠을 밝혔죠. 아닌 밤중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마을 주민들에게도 나타났죠.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하던 이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놀라며 이를 사진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날이 밝고 나서 그는 자기가 본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바로 중국군이 대규모 움직임을 보이며 러시아 중국 국경지대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SNS를 통해 퍼진 이 움직임은 중국 헤이룽장 성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중국군 트럭이 줄지어 러시아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죠. 중국 헤이룽장 성 G301 고속도로에서 찍힌 사진이며 200에서 300대 정도의 군용 트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중국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죠. 이곳은 평소 마을 주민들이 아니면 중국군도 잘 찾지 않는 곳. 러시아와 매우 가까운 곳인 수이평강과 밀접한 곳이기에 사람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곳이나 이곳에 트럭이 움직였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도 보도한 이 사진이 점점 세상에 알려지자 중국 당국은 다급하게 가짜 사진이라며 현재 중국 당국은 어떠한 군사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서둘러 사진의 진위에 대한 논란을 덮으려 했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곳은 신장 지역이며 헤이룽장과 연관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가짜 사진을 뿌리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중국 인터넷 규제기구인 국가인터넷판공실은 해당 유포자를 찾아 반드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선언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중국 당국의 설명을 믿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공식적으로 중립 상태임을 밝히며 러시아와 그 어떤 협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군으로 보이는 남자가 우크라이나 국경 주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체르니우치 주 포르브네 지역에서 군복을 입은 동양인이 등장. 주변 지역을 감시하다가 자리를 떠났다는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이 사실을 알리며 정확하진 않지만 중국인으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남기며 조사해보니 중국 간첩으로 보인다는 내용까지 나온 상황. 만약 이 사실이 진실이라면 중국이 러시아를 위해 몰래 군대를 파견,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이 우크라이나 신생아를 들고 국경으로 도망치려는 시도도 국경수비대에 의해 발견되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체포된 중국인 남성 2명은 어떠한 서류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에 대해 전혀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심지어 이들이 향하던 방향이 마을 방향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며 이들 역시 간첩이며 러시아를 위해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 언론의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중국 간첩이 발견되었다는 루머는 어디까지나 SNS의 가짜 뉴스이며 중국은 전쟁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했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쟁 초창기 중국은 러시아와 거리두기에 나서며 미국과 협조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중국은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근슬쩍 러시아를 도와주면서 친러 행보를 이어간 것인데요. 중국이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은 다름 아닌 석유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이 본격화될 시기에 중국은 러시아 국경선 근처로 군대를 보내며 과거 잃어버렸던 영토 수복에 나서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러시아가 요청한 AIIB 원조도 거절하면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발을 맞추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의 약점을 쥐고 있었죠. 바로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중국을 가장 괴롭힌 것은 자원 문제였는데요. 호주와의 기싸움으로 완벽하게 패배한 중국은 자원 문제에 있어 다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자원 확보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확 늘었죠. 이게 중국의 발목을 잡은 것인데요. 현재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 자원인 러시아 석유를 포기하는 것은 중국에게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상황. 계속 가격이 상승하는 석유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국은 러시아의 손을 잡은 것이죠. 그 결과 중국은 겉으로는 중립이라고 표방하지만
뒤에서는 러시아를 도와주면서 석유를 받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을 이용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등 중국을 앞에 세워두고 뒤에서 모략을 꾸미고 있죠. 이를 감시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에 대해 허튼 짓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러시아를 향해 군사 및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말 것을 직접 경고했습니다. 백악관 관료를 통해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미국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죠.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당부 역시 남겼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경제 제재 때문에 생활이 박살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중국은 황급하게 러시아에 대해 지지하겠다는 발언을 내뱉지 않고 중립 자세를 유지하며 간을 보고 있죠. 이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태도입니다. 그는 미넨 안보회의 화상연설을 통해 모든 나라의 주권, 독립, 영토를 보존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 따라 만들어진 국제관계의 기본 틀이라고 언급. 우크라이나도 이에 예외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죠. 중국은 국제의 시선을 의식해 우크라이나를 향해 구호물품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9억 원 상당의 음식과 침낭을 보내는 모습으로 따가운 시선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태도에 냉소를 보냈죠.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SNS를 통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을 게시하며 중국이 보내준 침낭과 음식은 대체 무엇을 암시하는지 반문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무기는 반대하면서 음식과 침낭은 보내는 이중적인 태도에 오히려 화가 난다는 뜻이었죠. 러시아 군이 우리 주택가를 폭격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강력한 무기만이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며 중국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전선을 확대하고 싶지 않았던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많은 인내심을 보였지만 최근 그 인내심이 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중국이 러시아와의 교역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포문을 연 것은 중국 칭강태강 주미 대사입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뜻을 밝혔는데요. 기자가 러시아의 재정 지원을 끊을 것인가? 라고 묻자 중국은 러시아와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정상적인 비즈니스라 답변했습니다. 이를 듣고 분노한 바이든은 중국에 대한 제재도 감행하기로 결정. 러시아를 도와주는 국가에 대해 불관용을 유지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현재 정확한 발표와 타격 분야에 대해 내부 회의를 거치는 상황이라고 하죠. EU 역시 미국의 결정에 호응하며 중국 제재와 관련 미국에게 지지를 보내겠다고 결심한 상태인데요. EU는 이미 신장 위구르 사태와 관련해 경제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미국은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였지만 미국도 태도를 바꾼 것이죠. EU가 인권을 문제 삼아 중국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바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BBC를 통해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고발 방송이 나오면서 유럽연합은 중국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중국 역시 이에 반발하며 EU 중국 포괄적 투자협정 CAI 비준을 보류. 리투아니아도 중국에 대해 반발에 나서면서 첨예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발생한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유럽 역시도 다급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신경을 쓰느라 중국은 관심 밖이었죠. 그러나 중국의 러시아 옹호 발언과 바뀌지 않는 태도에 러시아처럼 중국 역시 스위프트 배제까지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중국까지도 제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폴란드행을 결정했습니다. 이중적인 중국의 행동, 심지어 중국군까지 러시아를 도우려고 하는 정황이 포착된 마당에 과연 중국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향후 중국의 대처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공산사회주의자들은 겉으로 하는 말을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은 그들은 인류 공통명예가 아니라 공산사회주의라는 이념과 자기들 국가의 이익을 따라 행동할 뿐이며 겉으로만 인류 공통명예를 내세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공이한족 중국인들과 유학생, 중국 인근호자들을 추방하고 차이나타운, 각종 협회, 조직, 모임들을 퇴출하며 각종 부동산 및 사업 관련법 규들을 폐지, 허용하지 말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공산화되는 최대 요인은 일본 매우 무반성 식민 국수 빚쟁이들이며 한시라도 러시아가 온전히 자유민주화가 돼야 합니다. 중국은 침략자를 도와주는 오래된 관습이 있지. 6.25 전쟁에 북한 침략군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 모든 나라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서로가 힘을 합치면 시간이 흐름에 모든 일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임. 제3차 대전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우크러시아 전쟁. 아무도 예상 못한 곳이 다음 세계전쟁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중국이 지금 러시아 침략하면 러시아 먹을 수 있을 때 러시아는 중국 믿으면 된통 당한다. 러시아는 중국도 신경 써야지 잘못하면 먹힌다.
우리나라도 중공 간첩이 있다 생각하다 철저히 이색출해서 탈출 불가능한 깊은 지하감 5개가 두어야 한다. 터키여 신장 이그르 사수 아니 터키 땅으로 되찾아 가자 중국을 무너뜨릴 좋은 기회다. 시졸하다 중국 지원을 받는다 해도 우크라이나가 강대국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최근에 중공 공작원 5명 체포. 우크라이나에 더 있으니 잡아야지. 한국도 색출 시작해야. 쿠릴 열도에 중공 개입하려는 게로군. 노번도 찾아와야 될 시점이네. 시진핑의 반대 세력인 공천당이 힘을 내서 시진핑을 처단하거나 중국이 반으로 갈라져서 지들끼리 싸우면 좋겠네요. 전세계가 팝콘 먹으며 꿀잼각. 예로부터 독재자가 있는 곳은 어디나 다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독재 정권하에 제대로 된 나라 보았습니까? 러시아나 중공이나 예전에 필리핀도 독재하에 고통받는 건 국민들 몫이요. 국민들의 정신이 똑바로 깨어나 민주화 운동을 하는 수밖에. 공산품, 식품, 홍산물, 수산물 금지를 법제화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 콘텐츠, 영화, 드라마, 노래 따위들의 TV 방영, 을 비롯한 모든 행위들을 중지하면 좋겠다.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와 호적 관계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런 데서 해결하면 좋다. 중국, 베트남은 손절해도 괜찮다. 이런 것을 새 정부가 하기를 기대해 본다. 세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척결, 독재주의 타도, 인간 이전 엄성을 살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